안 돼. 어떡해. 근데 어디 문제? 나도 안 꺼지나? 그 얘기였는데. 할까요? 네.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박정희 정부가 시작됩니다. 사실 현대사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과 연관된 게 상당히 많고 또 이때를 살았던 분들이 지금 살아있고 그래서 보는 관점과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선생님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점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재한 부분은 잘못했다. 그러나 경제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어떤 실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경북 구미라는 곳, 지금은 구미가 이제 시가 됐지만 사실 구미는 굉장히 작은 시도 아니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거기에서 태어난 박정희가 대구로 내려와서 사범학교 교사를 합니다. 지금의 경북대학교 부설 우와. 사범학교의 교사를 합니다. 대박. 그래서 거기 역사관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쓴 뭐 글도 있고 그런데 교사로 쭉 갔으면 아마 이런 역사를 우리 볼 수 없었겠죠, 그죠? 없었겠지만 교사로 사는 게 그에게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았나 봐요. 좀 더 명예롭고 좀 더 높은 권력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의 일을 그만두시고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만주 군관학교, 만주에 일본이 만주 사변 일으키고 만주를 점령했잖아. 그래서 이제 만주의 군관학교, 일본군들 그 군관학교에 원래 한국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원래. 근데 혈서까지 쓰고 충성을 바치면서 그렇게 이제 일본군 장교가 되었죠. 아주 박정희 대통령 보면 나폴레옹처럼 키도 작고 아주 왜소하고 체격도 그런 게 있었지만 아주 열심과 열정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방이 될지 독립이 될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생각도 못했을 거고 일본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했던 그 당시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군인이었다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군을 통해서 성장했고 해방 후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고 사실 우리 부산과도 박정희 대통령 인연이 깊습니다. 인연이 깊고 부산에 군수사령부 사령관도 했었고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부산에 군수사령부 사령관도 했었고 또 부산의 충렬사 아시죠 여러분? 충렬사. 네. 저게 박정희 대통령일 때 충렬사가 지금 그 여러분이 계단 쫙 올라가는 거 이렇게 참배하는 거 있잖아. 그 보면 건물들이 다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기와집 모양인데 실제로는 보면 건물이 나무가 아니고 콘크리트입니다. 그런 거 다 박정희 때 만든 겁니다. 새로 박정희 스타일은 다 콘크리트로 새로 싹 지어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이제 저 금정산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박정희. 부산과 인연이 많아요. 부산과 인연이 많고 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박정희가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부산과는 여러 가지 인연도 있는데 아무튼 박정희가 군인의 시절에 있으면서 이승만 정부 때 박정희가 한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한번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시도 자체가 안 돼. 그리고 때를 기다린 거야. 때를 기다렸는데 장면 정부의 이 혼란이 바로 그 결정적인 때를 가져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박정희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두환이 혼자 다 했던 게 아니죠. 하나회라는 노태우나 하나회라는 여러 도움 주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혼자 했던 게 아니고 그런 그 자기와 같은 출신이었던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도 있었고 또 자기의 뒷배를 봐주는 자기의 선배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선배들.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혼란과 내각의 수습이 미흡했다. 그러니까 장면 정부가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드디어 1961년 5월 16일 날 드디어 박정희가 쿠데타를 이렇게 몇천 명으로 정권을 잡은 거야. 몇천 명으로 정권을 잡은 겁니다. 쿠데타를 시작을 했고 결국 이제 성공을 거두죠. 언론사, 방송국, 그 다음에 장면 밑에 어디 갔냐? 공부한 거 같습니다. 참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그
서울에 보면 여러분 그 국방부 장관이 막 숨어 있고 이랬었잖아. 네. 아니 부끄러워라 그런 것들이 보면 그 높은 사람들이 장면은 어디 갔냐면 수녀원을 줘. 수녀 천주교 수녀원. 천주교 수도원 쪽으로 도망가는 거야. 왜냐면 거기 숨어 있어. 장면 천주교인이었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다 혼란되고 나오면 뭐해? 이미 다 끝난 장면이 그걸 막았으면 장면이 군대 동원해서 막았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를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군정을 시작했고, 군정이라는 게 이제 군사 정부가 시작되는 거죠. 장면 정부 바꾸고, 그 다음에 반공을 국시로 한다. 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걸 국시라는 거야. 나라의 아주 기본으로 삼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나라가 안정이 되면, 장면 좀 혼란스러워서 나라가 안정이 되면 민정이양, 민간한테 옮겨주겠다. 우리 군인은 다시 우리 군인의 본연의 자세로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근데 있잖아요. 요 사이에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두환과의 인연입니다. 이 5.16을 일으킨 날, 서울시청 앞에 박정희가 시킨 것도 아닌데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막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박정희가 일으킨 이 5.16을 찬양하고 찬성하는 집회, 그러니까 시위 같은 행진을 한 겁니다. 그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전두환입니다. 박정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전두환이 그걸 하면서 박정희가 친분이 아주 두터워지죠. 박정희 입장에서는 육군 사관학교는 당시에 서울대급인가? 당시 서울대보다 더 엘리트들이 육사 생도들이었는데 왜? 미국의 가장 선진 문물을 가장 빨리 적용해서 배우는 것이 육군 사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지지한다? 그럼 국민들이 그 뉴스에서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 육사애들이 지지하니까 이거 좀 뭐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 인지도가 높아진 거죠. 전두환이 그 공이 컸고 그래서 나중에 계속 박정희 정부 내내 전두환은 승승장구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아직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게 아니야.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막 자기들이 다 결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를 창설합니다. 지금의 국정원이죠. 국정원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 초대 부장이 박정희와 함께 5.16을 일으켰던 김종필입니다. 나중에 우리 역사에서 삼김시대를 이끌었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 한 명이 바로 이 김종필. 나중에 김종필은 박정희와 다른 길을 갑니다만 이때는 아무튼 뭐 절친을 넘어서 아주 좀 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또 바꿉니다. 자, 박정희 입맛에 맞게 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다시 대통령제로 간다. 그리고 다시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는다. 국회는 한 개만 한다. 이게 5차 개헌입니다. 5차 개헌. 자, 그리고는 보세요. 경제개발 계획. 자, 우리 아까 박정희는 경제를 개발시켰다 그랬죠. 근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나와요. 5개년 계획. 저 여기 써놨죠. 경제개발 1차, 2차, 3차, 4차 나오죠. 그런데 이 경제개발 계획이 사실 박정희가 모든 걸 짜는 게 아닙니다. 장면 정부 때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장면 정부는 실행을 못했고 금방 끝났어. 박정희 정부가 이거를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개발 계획을 시행하는데, 자, 여러분 부모님이 장사를 하려고 그래. 사업을 하려고 그래.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요. 자본. 그러니까 자본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그 사람들이 은행에 돈 좀 내라.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화폐 기업할 거다. 누구 집에 갖고 있는 이제 100환, 뭐 1원 이런 거 돈 못 쓴다 이제. 빨리 화폐 기업할 거 내라 했는데, 그러면 사람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돈을 낼 줄 알았어. 은행에. 밖으로 올 줄 알았어. 근데 별로 안 들어와. 이유는 진짜 돈이 없어 가난했던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승만 정부 때 경제가 거의 바닥. 원조 경제 주는 것만 먹고 있는지 거의 바닥.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폐 기업을 해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돈이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농어촌 부채를 그릇이 깎아줍니다. 농어촌 부채. 빚이죠, 빚. 부채는 이거를 탕감해주고, 그리고 이제 군복을 자기가 벗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별 2개였잖아. 박정희는 소장이거든. 소장 별 2개. 소장은 2개. 1개는 준장, 3개는 중장. 이응. 1개는 준장, 2개는 소장, 3개는 중장, 4개는 대장. 대장.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2개였는데 3개 달고 4개 달고 승진했다고 옷 벗어버려.
이제 군인 옷을 벗고 뭐한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본인이 약속을 지켰대. 민정이야 하기로 했잖아. 자기가 이제 군인이 아니야 이제. 자기 군인이 아니고 자기는 이제 나오겠다는. 그리고 본인이 드디어 공화당 대표로 나와서 본인이 당선되는 거죠. 5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몰라 저것들 누가 대통령 뭐 장면이든 박정희든 누가 되든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기본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뭐 그 계엄이 오르니 탄핵이 오르니 누가 맞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야.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합니다 하고 나서부터 12월 말에 또 무한 항공기 참사가 막 있었고 막 이러면서 계속 경제 다운돼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 1월 27일 우리는 어차피 방학이 있지만 임시 공휴일 때 했죠. 네. 그럼 이제 휴가가 더 길어졌죠. 근데 그걸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내수 경제. 내수 경제라는 게 뭐야? 국내 시장 안에서 뭐가 돈이 좀 돌아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 전부 해외로 나가. 기니까 여주가 기니까. 오늘부터 금, 토, 일, 월, 화, 수, 목까지 계속 해외 나가. 내수 경제가. 김해공항 터져나가. 인천공항 터져나가. 누가 실시간으로 올린 거 보니까 기절하겠어. 저는 물론 쬐봐야 될 것까지만 그걸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뭐야 사람들이 정부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 움직임이 아니라고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 뭐 근데 또 해외 나가는 사람을 뭐라 할 수도 없는 게 해외여행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주도 가면 돈 더 비싼데 동남아시아 가면 돈 더 싼데 해외가 따뜻하고 좋잖아. 동남아시아 가면 따뜻하고. 제주도 가면 지금 추워요 제주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 이런 것 경제가 내수 시장이 안 도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당시 박정희 정부의 과제도 뭐냐면 결국 경제.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그래 박정희가 있잖아. 이정재 같은 그 군인 뭐라 그러나 정치 깡패들 있잖아요. 다 처벌합니다. 다 잡아들이면 이정재를 사형. 그래요 사형. 그래서 나는 깡패입니다 하고 이정재 보고 있잖아.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고 그 직접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깡패인데 수갑 차고 있잖아. 이렇게 다니고 그거 시가 행진처럼 하는 거야. 사람 다 보게끔. 그렇게 해서 세게 밀고 나. 사회 혼란 수습.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위한 건데 문제는 아까 우리나라 돈을 뺄라 했는데 돈이 없다 했죠. 우리나라에. 네. 그럼 돈을 어떻게 해? 빌려와야 되는 거야. 근데 누가 빌려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에 누가 돈 빌려줘? 여러분가 생각해봐. 지나가는 길거리 아저씨한테 내가 10,000원을 줄 수는 있겠어. 근데 여러분 한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을까요? 뭐 믿고 빌려줘? 못 빌려줍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한 1,000원, 5,000원 드릴 수는 있겠지. 기부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내가 가진 돈에 그것도 국가가 빌린다는 건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국가 돈이 아니죠. 국민들이 낸 세금일 거 아니야. 그 빌려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안 빌려주죠. 그래서 박정희가 다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자 봐봐. 서독. 그 당시에는 독일이 동독과 서독 나눠져 있었거든. 서독이 이제 민주국가였죠. 그래서 서독에 찾아가서 우리가 노동자를 보내주겠다. 광부와 간호사들 보내주겠다. 실제 갔었죠. 지금 저기 남해에 가면 독일 마을이라고 있죠. 돌아오신 분들이 살고 있고 남해의 제일 큰 관광지인데 좋아요. 가보면 그 독일 마을 노동자들이 살았던 그런 거 이제 전시관도 있습니다. 가보면 자 그래서 서독에 가서 돈을 차관합니다. 빌립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광부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은 더 많이 벌었어. 훨씬 많이 벌었어. 그런 돈도 이제 벌 수 있게 된 거고.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나오죠. 그 영화는 우리 현대사를 보기에 좋은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한테 수교를 드디어 맺습니다. 이승만은 일본하고 안 맺었어. 근데 박정희는 맺습니다. 박정희는 일본과 가까웠거든. 박정희의 스승들이 많이 있었고 여전히 친일파들이 쭉 있었잖아. 친일파들 서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서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 처단해야 된다고 했던 박흥식이라는 그 친일파 회사를 운영했던 그 사장인 박흥식이 그 외교 담당으로 갑니다. 가가지고